문제를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A 소비 전력이 9W래. 9W. 그럼 전력 어떻게 계산하지? VI 또는 I제곱월 또는 얼분의 V제곱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럼 지금 A의 저항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거 둘 중 하나 쓰면 되겠네. 저항이 지금 1이니까 전류 얼마겠어? 소위 전력이 9잖아. I제곱 얼 해서 9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얼이 1이니까 전류는 4A 나가겠네. 전류는 4A다. 그럼 가변 저항은 똑같이 4A 이렇게 흐르겠지. 직렬 연결의 전류 동일하니까. 뭐 전압도 구해보면 전압은 그냥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지. V는 I 얼이니까 굳이 이거 이용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지. V는 I 얼이니까 전류 지금 3A, 저항 1ohm이니까 전압 얼마나 돼? 3V 걸렸겠지 여기.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가변 저항에는 그럼 몇 볼트 걸렸을까? 전체 12V가 이렇게 나눠져서 걸리는 거잖아.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는 똑같고 전압이 다르지. 근데 전압이 각 이렇게 저항 비대로 나눠져서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3V 걸렸으니까 여기에는 9V 걸려야겠네. 맞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압이 저항 비대로 분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몇 대 몇이야? 3대 1로 분배됐지? 이게 저항비야. 그럼 가변 저항 몇 옴 나가겠어? 3옴 나가겠지. 그치? 아니면 그냥 단순히 V는 IR 통해서 계산해도 되겠지. 상관없어. 그러면 얼제로 3옴이다. 가변저에 걸리는 전압 8옴? 8V? 아니죠. 9V잖아. 저항값을 2얼제로 바꾸면, 그러니까 6옴으로 바꾸면 A에 소비되는 전력 어떻게 되냐 그 얘기인데, 가변저항이 6옴이면 A에 걸리는 전압 어떻게 될까? 아까 말했듯이 12V가 6대 1로 분배되겠지?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12 곱하기 7분의 1이겠네. 이렇게 걸리겠네. 그럼 A에 소비되는 전력은 이거 쓰면 되겠지? 얼분의 V제곱 쓰면 되겠지? 지금 얼하고 V 알고 있으니까 얼은 지금 1이고 V는 7분의 10이니까 이거 제곱하면은 49분의 144 나오는 거 아니야? 121이 아니라? 맞죠? 121이 아닌 것 같은데? V가 12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121은 아니죠. 답은 기억이겠네. 됐죠? 해보시고 그 다음 회로 구성했대. 저항값 A는 얼이고 B는 가변저항이래.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이라는 얘기겠지. 이때 소비되는 전력 P0, B에 소비되는 전력 3P0래. 그럼 지금 A랑 B는 일종의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이거나 똑같아. B, A 이렇게 똑같거든. 이거나 그래가지고 A랑 B랑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병렬 연결돼 있다. 병렬 연결돼 있는 거고. 왜 똑같냐? 이렇게 출발해서 나눠져서 A랑 B로 가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발해서 나눠져서 A랑 B로 가는 거잖아. 또 다시 합쳐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A랑 B는 병렬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야 돼? 전압 똑같아 하겠지? 전압 똑같다. 그러면 전압 똑같은데 전력이 3배야. 전력 공식 있잖아. 이거는 3개 다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VI 또는 얼분의 V제곱 또는 I제곱 월. 그럼 지금 전압이 똑같은데 이걸 볼게. 우린 저항값을 구하는 게 지금 중요하니까. 전압은 똑같은데 전력이 B가 A의 3배네. 그럼 저항이 3분의 1배란 얘기 아니야? 얘가 3분의 1이 얼이겠지. A가 얼이니까 B의 저항은 그의 3분의 1배, 3분의 1얼 이렇게 되겠네. 그래야 전력이 3배 될 수 있겠지. 그렇지? 전압이 똑같은데 전력이 3배 되려면 저항이 3분의 1배 돼야겠네. 그렇지? 얼 제로는 3얼이다. 3분의 1얼 아니야? 틀렸지? 전류의 세기는 그냥 V는 I를 쓰면 되지. I는 얼분의 V니까 V를 3분 여기서의 전압은 V고 저항은 3분의 1 얼이니까 전류는 얼마 나오겠어? 얼분의 3V 나오겠지? 여기서의 전류는 얼마 나오겠어? 전압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지. 얼분의 V 나오겠네. 그러니까 B에서가 A에서 3배다. B의 저항값을 2열로 바꾸면 AB의 소비 전력의 합은 2P0이다. 자,
이거를 알려면 일단 P0가 얼마인지 구하고 시작을 해야 돼. P0 얼마 나와? V고 얼이니까 얼분의 V제곱 나오겠지? 전력 공식에 의해서 P0는 얼분의 V제곱이다. 만약에 B의 정값이 2얼이 되면 2얼 제로가 되면 아까 얼 제로가 3분의 1 얼이었잖아. 그러니까 2얼 제로가 된다는 거는 3분의 2얼이 된다는 거겠지. 3분의 2얼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이 또 뭐 V 전압은 똑같겠지. 병렬이니까 전압은 똑같이 V 걸릴 거야. 전압은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 A의 소비 전력 얼마야? 얼분의 V 제곱이지. B의 소비 전력 얼마야? 2얼분의 3V 제곱 아니야? 얼분의 V 제곱 이거 쓰면은 그치?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2얼분의 5V 제곱 나오네. 이거는 몇 P 제로야? 2분의 5P 제로 아니야? 2P 제로가 아니야? 맞죠? 답 니은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보자고. 직렬 병렬 합쳐진 거네. 봅시다. 가변장 증가시키면 감소하는 물리량을 옳은 것에 고르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A랑 C는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좋아. 한 묶음으로 본다. 그리고 따로 볼 때만 따로 본다. 따로 봐야 될 때만 따로 본다. 그러면 C의 저항값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C의 저항값 증가시키면 A랑 C의 합성 저항값도 증가하겠지?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A랑 C의 합성 저항은 A랑 C의 합성 저항은 곱을 합으로 나눈 거잖아. 이거 왠지 알고 있죠? 왜냐면 합성 저항은 합성 저항분의 1은 A의 저항분의 1 플러스 C의 저항분의 1이잖아. 이거 변형시키면 어떻게 돼? 합성 저항 얼 AC는 얼 A 곱하기 얼 C를 얼 A 플러스 얼 C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 식도 알아두면 좋겠지. 이거 변형시키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C 키우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C를 한번 뭐 2배 키웠다 해볼게. C 2배 키우면 얘는 2배 되지. 분자는 2배 되지. 근데 얘는 2배보다 작잖아. C를 2배 시킨다 해서 얘가 2배 되는 건 아니잖아. 2배보다 작아. 그럼 전체적으로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네. 그러니까 이 유도 과정 자체는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 가는 거야. 뭘 알고 간다? 병렬 연결해서 한쪽 저항 키우면 전체 저항 증가한다. 됐지? 이것만 딱 머릿속에 넣어도 병렬 연결해서 C 키우면은 얘 저항 키우면 얘 전체 저항 증가한다. 그러면 전체 B까지 합한 합성 저항도 증가하겠네. 얘랑 얘는 직렬이니까 얘네 합성 저항 이렇게 증가하면 전체 저항도 증가하겠네. 됐지? 이해됐죠? 다시 정리하면 C 키우면 A랑 C의 합성 저항 증가하고 A랑 C의 합성 저항이 증가하면 전체 합성 저항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얘랑 얘는 또 직렬이니까 얘 증가하면 얘랑 얘랑 더한 합성 저항도 전체 합성 저항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C 키우면은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전체 저항 증가하는 거야. 그럼 전압은 그대로인데 V0로 그대로인데 전체 저항이 증가하는 거니까 전체 전류 어떻게 되겠어? 전체 전류는 감소하겠지. 전체 전류는 감소한다. 됐죠? 그럼 봅시다. A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될까? 자, A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될까가 문제인데 일단 생각을 해봐. 방금 말했잖아. C 저항 키우면 어떻게 된다? 여기 걸리는 얘네들의 전압이 증가한다. 전압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합성 저항이 증가한다. 얘네 둘이 합한 합성 저항이 증가한다. 그러면 예전에 아까도 방금 문제도 얘기했지만 전압이 이렇게 분배된다 했잖아. 얘네 둘은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저항 비대로 분배된다 했지. 근데 얘 저항이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분배되는 전압이 늘어나겠네. 그럼 얘네 전체 전압이 늘어나겠네. 그러면 A의 저항 그대로인데 전압 늘어나니까 전류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흐르겠지. 더 많이 흐른다. A에 흐르는 전류는 더 많이 흐른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감소하는 물리량 고려했으니까 틀린 거고, B의 양단 전압은 어떻게 될까? 방금 말했듯이 V0가 이렇게 나눠져서 가는 건데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로 나눠져서 가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저항 비대로 나눠져서 가는 건데 얘 저항이 증가했으니까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고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겠지. B의 양단에 걸린 전압 감소한다.
그러니까 니은 맞는 거지. 감사는 고를 했으니까. ABC의 소비 전력의 합. 자, 이거는 ABC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지. 전체 하나로 보면 전압, 전체에 걸린 전압은 뭐 C를 증가시키나 감소시키나 동일하죠. 전압을 만드는 얘니까. 이 전지가 그대로면 전체 전압은 그대로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체 저항은 증가한다 했지. 그렇죠? 그러면 소비 전력은 얼분의 V제곱이잖아. 그럼 전압 그대로고 전체 합성 저항 증가하니까 소비 전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네. 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럼 디귿은 맞는 얘기네. 니은 디귿. 됐죠? 이렇게 해보시고 이거는 뭘까? 자, 구성했다. B에 걸리는 전압은 5분의 2V래. 저항값은 2열 어리고 A에 흐르는 전류는 I다.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보면은 A랑 BC랑 병렬 있는 거잖아.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A에 걸리는 전압 당연히 V겠네. 그치? 이거 뭐 당연하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걸린 전압도 V고 여기 걸린 전압도 V잖아. 똑같이 이렇게 걸려야겠지. 그럼 A에 걸린 전압 V일 거고 B랑 C에 걸린 전압의 합도 V겠네. 맞지? 그럼 C에는 얼마 걸려야겠어? 5분의 3V 걸려야겠네. 맞죠? 그리고 A에 대해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A 가지고 식 한번 써보면 V는 I열 써보면 V는 이 I열 나오네. 됐지? 그러면 B에 흐르는 전류 얼마일까? B에 흐르는 전류는 I는 이 식에서 I는 2열분의 V잖아. 2열분의 V잖아. 그럼 이 식에서 흐르는 전류는 전압 저항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5월분의 2V지? 이거는 몇 I야? 이게 I였으니까 이거는 5분의 4I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5분의 4I 나오죠. 5분의 4I 그린다. C의 저항값도 구해야지. C의 저항값 구해보면 그러면 C에도 5분의 4I 흐를 거 아니야? 맞죠? B랑 C랑 직렬이니까 C에도 B에 5분의 4I 흐르면 C에도 5분의 4I 흘러야겠지. 그럼 C의 저항은 전압 전류는 나누면 되지. 얼마나? 4분의 4I분의 3V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는 몇 I지? 몇 얼이지? 아까 얼이 이 식에서 얼은 2I분의 V니까 4I분의 3V는 얼마 나와? 2분의 3월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3월 나오겠지. B의 소비 전력 소비 전력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얼분의 V제곱 이걸로 구했네. 딱 보니까 답의 형태 보니까 얼분의 V제곱으로 구해보자고. B의 저항은 얼이고 저항은 얼이고 전압은 5분의 2V니까 이거 제곱을 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25얼분의 4V제곱 나오네. 맞네. 전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여기 흐르는 전류는 A에 흐르는 전류하고 B에 흐르는 전류 합한 거지? 왜냐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나눠져서 흐를 거니까 이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합하면 되겠지? 얼마 나와? 위에 흐르는 전류는 I고 아래에 흐르는 전류는 5분의 4I니까 합하면은 얼마 나오지? 5분의 9I? 틀렸네. 기억이은. 됐죠? 이렇게 하고 20문제 있는데 문제 슬쩍 봤거든요. 너무 어려워.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험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물론 열심히 하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잘 선택을 해보세요. 이거를 물론 저는 물리 가르치니까 물리 가르치는 입장에서 다 열심히 해서 풀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보수적으로 학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내가 보기엔 다 못 풀거든? 다 못 풀어. 딴 예들은 못 풀어. 딴 예를 절대 못 풀어가지고 조금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됐죠? 진짜 어려워서 못하겠다 싶으면은 적당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나머지 좀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은 봅시다. 이거부터 볼게. 이거를 보면은 문제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보면은 어떻게 되지? 정지 있을 때 맨 처음에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2초일 때 실이 끊어진대. 시간에 따른 B의 속력을 나타낸 거래. 질량은 A가 15라 크고 B의 질량 M이다. 맨 처음에는 뭐 이쪽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가 실 끊어지면 B는 점점 이렇게 느려지겠네, 당연히. 됐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A의 질량 라지 M이라 하고 C의 질량 스몰 M이라 할게. 그럼 맨 처음에 이쪽 왼쪽 방향으로 점점 속도가 이렇게 증가했겠지?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지면 B랑 C는 이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속력이 감소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 거고. 그러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속도 알 수 있어. 가속도가 5였다가 그 실이 끊어진 이후에는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5가 됐네. 됐지? 그러면 그냥 실이 끊어지기 전후 나눠가지고 F는 MA 한 번씩 쓰면 돼. 실이 끊어지기 전에 어때? 전체 I자임은 라지 M 마이너스 M G고 전체 질량은 근데 잠시만요. M이 이미 있으니까 얘를 M이라 두면 얘는 똑같은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MAMC로 나와지. MAMC 이렇게 둘게요. 두고 다시 적어 보면은 실이 끊어지기 전에 F는 MA, 실이 끊어진 다음에 F는 MA 한번 쓸 거야. 그러면 실이 끊어지기 전에 I자임은 MA-MCG죠. 이쪽으로 MAG, 이쪽으로 MCG 작용할 거고 중력가속도 10이라 했으니까 11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A의 작용한 중력은 10MA, C의 작용한 중력은 10MC잖아. 근데 MA가 MC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전체 I자임은 이거에서 이거 뺀 거겠네. 그치? 이게 전체 I자임이야. 전체 질량은 MA 플러스 MC 플러스 M 이렇게 될 거고 가속도는 얼마야? 가속도 5지? 그래서 이게 실이 끊어지기 전에 F는 M, A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 실이 끊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 실이 끊어진 다음에 얘네 둘이 같이 운동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 이 한 덩어리 B랑 C를 한 덩어리로 보면 B랑 C의 작용한 I자임은 MC, 10MC죠. 10MC B의 C의 작용한 중력이 B랑 C의 작용한 I자임이 되는 거지. 10MC는 M 플러스 MC 가속도 5G 있대. 됐죠? 그러면 여기 왜 마이너스 안 붙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5라는 건 지금 왼쪽을 마이너스라 두고 왼쪽 마이너스 5 이렇게 쓴 거잖아. 왼쪽을 마이너스라 두고 마이너스 5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럼 이걸 좀 방향을 엄밀히 표시하면 힘의 방향도 정확히 왼쪽이라고 약간 애매하고 이쪽이잖아. 이쪽 B는 오른쪽으로 하고 C는 내려가는 방향이잖아. 이쪽 방향 지금 마이너스로 한 거잖아. 그러면 힘의 방향도 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MC는 M 플러스 MC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어쨌든 둘 다 해서 플러스 되니까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죠? 그 다음 보면은 뭐 구하면은 MA하고 MC의 관계 나오겠지? 어떻게 할까? 빼버릴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버릴까? 그러면 M 날라가니까 10MA 마이너스 20MC는 어떻게 돼? 5M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나? 맞죠? 5MA 이렇게 되지. 그러면 5MA는 20MC MA는 4MC 이렇게 되네. 됐지? A가 C의 4배 맞네. 그 다음 C의 운동방향 1초일 때와 3초일 때가 서로 반대다. 자 이거 오해 많이 하는데 물체 운동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속도가 뚝 하고 바뀔 수 없는 거지. 속도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봐. 공 위로 던졌잖아. 공을 하늘로 던졌다 생각해봐. 속력이 바뀌려면 속력이 바뀌는 순간에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공의 속도가 0이 되지. 맞지? 갑자기 플러스 2m/s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순간 이동할 수 없는 거지. 중간에 0이 되는 순간이 한번 있어야겠지? 근데 지금 없잖아. 그냥 이거는 빨라졌다가 조금 느려진 거야. 느려진 거에 불과하고 처음에 빨리 가다가 조금 천천히 느리게 가는 거에 불과하고 방향이 바뀐 게 아니지. 이거는 방향이 바뀌려면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에 있어야 되니까. 됐지? 반대 아니다. 이 C의 역학적 에너지? 자 이거는 우리 에너지 배울 때 했던 거 있잖아.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뭐하고 똑같다? 비보존적의 해준이라고 똑같다.
근데 지금 C에 작용하는 비보존력 뭐지? 장력이지, 장력. 장력이 비보존력이지. 그러니까 장력이 한 2라고 똑같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그럼 2의 3초 동안 장력이 지금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C의 운동 방향도 계속 위쪽 방향이잖아. 그럼 장력이 한 1은 플러스겠네? 그렇지?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 같으면은 한 1은 플러스지? 그럼 장력이 플러스, 장력이 한 1은 플러스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도 플러스겠네? 즉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겠네? 그러니까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그렇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되고 있지? 봅시다. 정지해 있다, 실로 연결돼 있다, 뭐 됐죠? 그냥 보면 될 거고. 자, 축바퀴 나왔는데 축바퀴는 특성은 이거죠. 지금 이 물체의 작용은 중력 mg잖아. 그러면 이 실이 이 축바퀴 당기는 힘도, 이 장력도 mg일 거 아니야? 그렇지? 실이 이렇게 당기는 힘도 mg겠지? 그러면 여기서의 장력은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맞나 이거? 잠시만. 축바퀴가, 잠시만요. 축바퀴가 어떻게 됐지? 축바퀴 mg니까 mg니까 여기는 2mg 돼야겠네. 야, 이거는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축바퀴 거리비가 1대2면 축바퀴는 약간 힘을 증폭시키는 장치라고 봐도 되거든. 그러니까 1대2면 힘의 비는 2대1이 돼야 돼. 힘의 비가 2대1이 돼야 되니까 2대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의 장력은 2mg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장도 2mg 이렇게 당기겠네. 실이 이렇게 막대를 2mg로 당긴다.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해. 나머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것만 기억해줘. 여기 mg, 무체 mg 이렇게 달려있으면 여기서의 장력은 얼마가 된다? 2mg로 당긴다. 됐죠? 거리가 1대2니까 힘의 비는 2대1이 된다. 이렇게. 그치? 여기서의 장력이 mg니까 mg로 이렇게 당기니까 여기서는 2mg로 당겨야 된다. 야, 이거는 암기야. 거리비가, 축바퀴의 반경비가 1대2니까 힘의 비는 2대1. 그래서 얘랑 2대1 나와야 되니까 여기 2mg 나와야 된다. 2mg로 막대를 당겨야 된다. 뭐 라지 m이 얼마인지 구하라네. 그럼 여기 회전초로 잡고 그냥 계산할게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 회전초로 잡는 게 좀 더 낫나? 여기를 회전초로 잡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장력을 모르잖아. 근데 여기 회전초로 잡으면 이 장력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회전초로 잡고 계산해 보자고. 자, 빠르게 해보면은 먼저 얘에 의한 돌림은 얼마지? 라지 mg 곱하기 3분의 1 L이지. 방향은 플러스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니까 플러스 방향이지. 그 다음 이 막대 질량에 의한 돌림 힘도 있겠지. 정확히 L만큼 떨어진 정확히 가운데 지점에 이렇게 8mg 작용한다고 하는 거니까 얘에 의한 돌림 힘은 마이너스 8mg L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 얘에 의한 돌림 힘은 플러스 6mgl 이렇게 되겠네. 다 합해서 0 돼야 되잖아. 그러면 3분의 1 라지 m은 얼마 돼야 된다? 2 스몰 m 돼야 된다. 라지 m은 얼마? 6m. 그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볼게요. 올라갔다 내려온대. 0에서 t까지는 중력과 크기 3mg인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t에서 4t까지는 중력만 작용하다가 4t부터는 중력과 크기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지면에 도달할 때 놀이기구의 속력이 0이 되게 하는 F를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이거 구간별로 한번 나눠볼게. 봐봐. 0에서 t까지는 어떻게 작용한대? 중력과 크기 3mg의 일정한 힘이 작용한대. 중력 아래 방향은 mg, 위쪽 방향은 3mg 작용하는 거니까 위쪽 방향은 I자임 2mg 작용하는 거지. 0에서 t까지는 I자임이 위쪽 방향으로 2mg야. 그 다음 t에서 4t까지는 중력만 작용한대.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mg 이렇게 작용하는 거지.
그다음 4t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는 언제 지면에 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는 중력과 크기 F님이 작용한대. 중력 mg 이렇게 작용하고 F가 위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 이렇게 작용한대. 이렇게 해서 지면에 도착할 때 놀이기구의 속력이 0이 된대.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래프 그려.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봐. 맨 처음에 정지에 있었다 했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0에서 t까지 r자임이 emg니까 가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eg겠지. eg 맞죠? F는 ma니까 F가 emg니까 g는 eg 나오겠지. eg. 그럼 가속도 eg고 걸린 시간 t니까 속도 변화는 egt겠네. 속도가 egt만큼 증가했겠네. 뭐 1번 공식 떠올려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egt만큼 증가했어. 0에서 egt만큼 증가해서 egt가 됐어. 그럼 t에서 4t까지는 중력만 작용하니까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줄이겠지. 그러면 속도 변화는 g 곱하기 걸린 시간 3t 해가지고 3gt만큼 속도 감소 아래 방향으로 변화했겠네. 그래서 얼마 됐겠어? 마이너스 gt 됐겠네. 그치? 언제? 3t일 때. 그 다음 4t부터 뭐 언제까지 속도가 증가해서 0이 됐대. 뭐 언젠지는 모르겠어. 뭐 언제나 둘까? t'이나 둘까? t'일 때 뭐 0이 됐대. 이거를 그냥 도착하는 시간에 t'이나 둘게. 이렇게 됐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올라갔다 내려온 거잖아. 그럼 변이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간 높이하고 내려간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넓이 얼마야? 여기는 당연히 2대 1이니까 여기도 2대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얼마야 여기? 2대 1 나와야 되니까 3분의 4도 해가지고 얼마 나와야 되지? 3분의 7? 하면 맞나? 3분의 4 3분의 2니까 그치? 3분의 7t 나오겠지 여기? 왜냐? 닮음 이용해서 이 두 삼각형 닮음이잖아. 이게 그림이 잠깐만. 얘네 둘이 닮음이니까 여기 지금 2대 1이잖아. EGT, GT 2대 1이잖아. 그럼 이 길이도 2대 1 나와야 되니까 여기 얼마 나온다? 3분의 7t 나온다. 여기 3분의 7t다. 맞겠지? 3분의 4, 3분의 2니까 맞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똑같아야 된다 얘기했잖아.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그럼 이 넓이 얼마야? 3분의 7 GT제곱 아니야? 그럼 여기도 3분의 7 GT제곱 나와야겠지? 어떻게 얼마 돼야 돼? 이 T' 얼마 돼야 돼? 그러면 3분의 7 GT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밑변 길이가 3분의 14t 돼야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7 GT 나오려면. 그러면 이 길이가 3분의 14t니까 T'은 얼마 나오대? T'은 3분의 21t 나오겠네. 됐죠? 그럼 F가 얼마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이때 가속도 가면 F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일단 4t고 그쵸? 4t부터 t 4t일 때 이렇게 팍 꺾인 거니까 여기 4t지. 그러면 이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러면 기울기 얼마 나와? 3, 4, 10이니까 3분의 14 잠시만요. 3분의 14t니까 3분의 21t 3분의 21t 7t지 7t 그러면 그럼 기울기 얼마 나와? 여기서 기울기 얼마 나오지? 3t 동안 GT만큼 증가한 거니까 기울기 즉 가속도는 3분의 1g 나오네. 그럼 F는 M에 이용해서 이 F 계산할 수 있겠지? 이때 R자임은 F-mg가 R자임이고
당연히 F가 더 크겠지? F가 더 커야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지? mg가 더 크다면 이렇게 내려갔을 거 아니야? 얘고 I자임은 얘고 질량은 m이고 가속도는 3분의 1g야. 그럼 F가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4mg 나오겠네. 됐죠?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좋다. 그 다음 자 이거는 보내준 파일 있죠? 보내준 파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지? 이거는 그냥 이거에서 붙여줄게. 있지? 이거 있죠? 이거를 이거 있지? 이거 참조해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 됐죠? 오케이, 됐지? 해보시고 그 다음 자 이것도 문제인데 봐봐. D만큼 압축시켜서 가만히 놓는다. 마찰 구간 지나서 뭐 D만큼 압축시키고 P는 뭐 분리된 직후의 속력이 V0고 마찰 구간 2를 지나서 뭐 그래요.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자 3m 2m이래? 그러면 얘네들이 분리될 때 운동량 보존돼야 되잖아. 질량이 3대2면 속도비는 2대3이 돼야 운동량 보존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의 속도는 얼마나 하겠어? 얘가 V0니까 3분의 2V0 나가겠지? 그래야 운동량 보존될 수 있지? 0으로. 처음 운동량, 처음에 둘이 정지 있었잖아? 그럼 처음 운동량 합 0이잖아? 나중 운동량 합도 0 돼야 되지? 그렇게 되려면 질량비가 3대2니까 속도비는 2대3 나가겠지? 3대2니까 2대3 나가겠지? 그래서 분리될 때 A의 속도가 3분의 2V0 나오는 거고 B가 V0니까 됐지? 그 다음에 A랑 B 각각의 에너지씩 쓰면 돼. A에 대해 먼저 씩 쓰면은 이거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2분의 1 mv 제곱을 k라 두고 k라 둘게. 이렇게 됐지? 그러면 맨 처음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3분의 4k지. 맨 처음 B의 운동 에너지는 2k고 이거 가지고 식 써보면은 이제 조건 보면은 D만큼 압축시킨다. P랑 Q의 용출 상수는 똑같다 나와있지. 그리고 이렇게 나와있고 마찰 구간 1을 지나서 D만큼 압축시킨다. 그 다음에 1, 2를 한 번 지날 때 각각 손실되는 에너지는 P와 분리된 직후 A의 운동에너지가 같고 P와 Q의 용출 상수 똑같다. P와 분리된 직후 A의 운동에너지 지금 3분의 4K로 우리가 둔 거지. 이만큼 감소한대. 역학적 에너지가. 그럼 A에서 에너지 보존식 쓰면은 원래 A의 역학적 에너지 얼마였지? 원래 A의 역학적 에너지는 3분의 4K 플러스 3mgh1이었지? 그치? 근데 맨 밑바닥에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KD 제곱 아니야? 맞죠? 여기서는 이렇게 용찰 충돌했을 때 운동 에너지도 없고 지금 최대로 압축시킨 거니까 이때 정지에 있었겠지? 이때 운동 에너지도 없고 위치 에너지도 없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니까 밑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이겠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가 3분의 4K만큼 감소한 거잖아. 여기서 3분의 4K만큼 감소해서 이게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쓸 수 있지? 3mg h1이 2분의 1 kd 제곱하고 똑같겠네. 그치?
이렇게 식 하나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B에서 식 하나 쓰면은 B에서 원래 역학적 에너지 얼마였지? 원래 EK 플러스 MGH1이었어. B 질량 EM이니까 EMGH1이지. 원래 이거였는데 나중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이때 운동 에너지 K지? 아까 2분의 MV 제곱을 K라 두기로 했으니까. 아니 K가 아니라 EK죠, EK. 그치? EK 플러스 EMGH2지. 그치?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나 감소해야 돼? 감소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P와 분리된 축구 A의 운동 에너지 3분의 4K로 둘이 똑같다 했으니까 여기서 3분의 4K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겠네. 그러면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EK 플러스 EMG H1 마이너스 3분의 4K는 EK 플러스 EMG H2. 이거 둘이 날라가고, 그러면 EMG H1 마이너스 H2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4K 이렇게 되는 거네. 됐지?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연립하기는 식 하나 부족하지? 그럼 식 하나 더 써야 돼? 어떤 걸 쓸 수 있냐? 지금 A랑 B랑 분리될 때 보면 이 용철에 저장돼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A랑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잖아. 그렇지? 원래 일반적으로 분리될 때는 에너지 보존 안 되는데 이렇게 용철 끼고 분리되면 에너지 보존된다 했지? 용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A랑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 저장돼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였겠어? 원래 D만큼 압축시켰다 했으니까 2분의 1 KD 제곱 이라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A랑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잖아. 분리된 직후 A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4K, B의 운동 에너지는 2K니까 총 몇 K인 거야? 3분의 10K지? 3분의 10K다. 그럼 총 3개씩이 나왔고 이거 이용해서 정리하면은 답 나오겠네. 됐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 3분의 10K인 거잖아. 그럼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연립하면 어떻게 되지? 2H1 마이너스 H 두 개로 그냥 위에 걸 아래 걸로 나눠버릴게. 2H1 마이너스 2H2는 3H1 하고 2분의 5 나오겠네. 이거를 이걸로 나눠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6H1은 10H1 마이너스 10H2 이렇게 되네. 4H1은 10H2 그러면 H1분의 H2는 얼마 나오는 거야? 5분의 2 나오는 거 아니야? 5분의 2? 디귿은 그러니까 틀렸죠? 사실 P와 분리된 직후 A 속력 3분의 2 맞죠? 용철 상수? 이거 이용하면 되겠지? 아까 K를 2분의 1 MV제곱으로 둔 거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3분의 5 MV제곱 아니야? 그럼 K는 얼마 나와? 3분의 1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재정리하면 3D제곱분의 10MV제곱 나오는 거 아닌가? 니은도 틀린 거 같은데? 20번 1번이지?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 다음 옮기면 고정한다. P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자, B는 A랑 P 사이에서 전기력이 0이 된 거잖아. 그럼 A랑 P의 부호 똑같아 하겠네. 그치? 전기력이 0이 된 점이 두 전화 사이에 있으면 두 전화 부호 똑같아 하겠지? 그럼 플러스로 둬봐. 물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로 잡고 해도 괜찮아. 그 다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다는 거는 A랑 B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겠지. 두 전화 바깥쪽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점이 있다는 얘기는 두 전화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잖아. 그럼 B의 부호 마이너스겠네. 그치? 그 다음 B의 전기력이 0이라 했잖아. B의 작용 전기력이 0이라 했잖아. 거리 B가 3대 잠시만요. 아직 모르구나. 아직 모르고
근데 이건 알 수 있지.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더 커야겠지? 왜냐면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지금 0이잖아. 이거 좀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일단 부호까지 됐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 물론 맞풀 마도 돼. 상관없어. 지금 부호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진 않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 그럼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하고 P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B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전기력을 작용하는 거니까 A의 전하량이 P의 전하량보다 더 크겠네. 그렇지? 맞죠? 그 다음 P를 한번 보자고. P를 한번 보면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 그 말은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하고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똑같다는 거잖아. 근데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크기의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거는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더 크다는 얘기겠네. 그렇지? 맞죠? 그럼 문제 보면 전하의 종류는 A가 P랑 같다. 맞죠? 둘 다 같아야 된다. 전하량의 크기는 B가 P보다 작다. 글쎄요. B가 P보다 작다? 일단 이거는 알겠는데 B가 P보다 작은지는 조금 글쎄요. 모르겠네.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이렇게 두 전하의 전하량 비교할 때는 제3의 전하를 이용하는 건데 지금 B에 작용하는 전기력 0이지. P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이지. 그럼 A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 돼야 돼. 왜냐? 각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모두 합하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 0이고 얘 0인데 얘가 갑자기 F라는 힘이 작용한다면 전체 전기력 합한 게 0이 안 되잖아. 얘도 0이 돼야 돼. 그렇죠? 이런 거 많이 했지. A, B, C가 있을 때 A의 왼쪽, B의 왼쪽 힘이 작용하면 C에는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해야 돼. 왼쪽으로 F1, 왼쪽으로 F2 이렇게 작용하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오른쪽으로 F1 플러스 F2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얘 0, 0이니까 A 작용하는 전기력도 0 돼야 돼.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데 그 말은 P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B랑 똑같은 크기의 전기력을 작용했기 때문에 A의 전기력이 0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P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더 커야겠지. B가 B보다 작다.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D일 때가 2대일 때보다 크다. 이거 아까 전하량 크기 순서가 어떻게 됐지? 일단 A가 가장 컸죠? 아까 어디 갔지? 어쨌든 A가 가장 컸는데 어디 어떻게 해볼까? A가 왜 가장 컸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A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왜 가장 컸냐? B를 보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야. 근데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P랑 똑같은 크기의 전기력을 B에 작용해야 돼. 그러니까 A가 B보다 큰 거고 전하량이 P죠, P. A가 P보다 큰 거고. 그 다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란 얘기는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의 전하량이 B보다 커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B가 P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얘기했죠. 왜냐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P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B랑 똑같은 크기의 전기력을 A에 작용해야 되는 거니까 P가 B보다 더 크겠네. 그러니까 A, P, B 순으로 이렇게 전하량 순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D에 있을 때랑 ED에 있을 때랑 비교하면 D에 있을 때는 A가 P를 오른쪽으로 밀고 B도 오른쪽으로 당길 거 아니야? 그렇지? ED에 있을 때는 P가 당기고 A가 밀고 또 P도 이렇게 당길 거 아니야? 그렇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일단 니은까지 맞고 B가 B보다 작다. 봐봐. 그림 위에다 그려볼까? P가 D에 있을 때 A가 P를 그냥 식으로 써볼게. 그냥 식으로 쓸게. P의 위치가 D일 때는 P의 작용 전기력이 어떻게 돼? K 곱하기 D제곱분의 A의 전화량 그냥 A랑 쓰고 P의 전화량 그냥 P라 쓸게. AP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B가 당기는 힘도 있잖아. 얼마야? 4D K 곱하기 4D 제곱분의 P BP 이렇게 BP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2D일 때는 어때? A가 미는 힘은 K 곱하기 4D 제곱분의 AP 이렇게 될 거고 P가 당기는 힘은 B가 P를 당기는 힘은 K 곱하기 D 제곱분의 BP 이렇게 되겠지? 둘 중 누가 더 커? 이거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더 크지 않을까? 그쵸? 왜 크냐? 왜 크냐? 지금 왜 크다고 판단했냐면 A가 B보다 더 크니까 얘가 더 클... 그냥 계산해볼게. 그냥 확실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면 약간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얘에서 얘 뺐을 때 부호가 플러스 나오면 얘가 더 큰 거고 부호가 마이너스 나오면 얘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보자고.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 K 곱하기 4D 제곱분의 3AP 마이너스 K 곱하기 4D 제곱분의 3BP잖아. 얘에서 얘 빼면 근데 A가 B보다 더 크잖아. 그럼 얘 플러스겠네. 그렇지? 그 말은 얘가 얘보다 더 크다는 얘기겠지? 더 크다. D일 때가 2D일 때보다 더 크다. 답은 5번.